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래는 잘하는데 합창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창단이나 성가대에서 합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합창을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가대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계속 성가대를 했습니다. 매주 친구들과 형들, 누나들, 동생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노래하는 것 자체도 좋았지만 함께 노래를 하면서 화음을 느끼면서 더 깊은 음악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가대 외에도 고등학교 때에는 학교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고 대학 때에는 합창 수업뿐만 아니라 서울대 성악과 찬양선교단에서 함께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시립합창단에 입단해서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합창을 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었는데요. 제가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한 지휘자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하면서 즐겁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나 합창단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른 합창단원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지휘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노래를 탁월하게 잘해도 합창단원이나 지휘자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합창을 하는 것이 괴로워집니다. 연습을 할 때마다 마주쳐야 하고 마주칠 때마다 괴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합창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합창단에 왔는데 오히려 합창을 할 때마다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합창단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꼭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것을 틀리다고 지적을 할 때 그리고 배려심 없이 지적을 할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합창단원 간의 갈등을 예로 들어볼까요? 합창단 연습 시간에 계속 늦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습 시간에 자주 늦으면 분명 합창단에 피해를 주게 되죠. 다른 사람은 이미 연습을 했는데 자주 늦는 홍길동이 음정이나 박자를 틀리게 되니까 피해를 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죠. 이때 권한이 있는 지휘자나 단장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홍길동의 문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합창단원인 김길동이 홍길동에게 왜 자꾸 늦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김길동에게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홍길동 자신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동료에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이번에는 지휘자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휘자가 어떤 곡에서 숨을 함께 쉬는 지점을 A 지점으로 알려줬는데 다음 연습 때 갑자기 B 지점에서 숨을 쉬도록 했습니다. 그때 파트장이나 반주자가 예의 있게 그 부분을 지휘자에게 지혜롭게 잘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지휘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원이 큰 소리로 나무라는 어투로 지휘자님 지난번에는 A에서 숨을 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바꾸세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지휘자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 지적을 한 대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까칠하거나 성격이 강한 지휘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합창단원이나 지휘자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배려심이 없는 태도나 어투로 지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한번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푸는 데에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영영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대원이나 지휘자에게 지적을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고요. 꼭 지적을 해야 한다면 배려심과 예의를 갖춰서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큰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창을 더욱 즐겁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평소에 다른 대원이나 지휘자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고 발성이 뛰어난 대원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언제나 앞에서 수고하시는 지휘자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오늘 연주를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합니다. 꾸준히 칭찬만 해도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오늘은 발성만큼이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합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화음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비강공명 발성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눈과 눈 사이 구멍으로 소리를 보낼 때 비강공명을 찾게 되고 그 울림이 모여서 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코 방향이나 입 방향으로 소리가 떨어지면 화음이 되기 힘든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두 눈 사이로 소리를 보내면서 비강공명을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5-2 스케일로 연습을 하고요. 상행으로 올라갈 때는 아오 발음으로 연습하고 하행으로 내려올 때는 아에 발음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행으로 올라갈 때는 아이 발음으로 연습하고 하행으로 내려올 때는 아우 발음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선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면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8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성악비법 단체반을 개강합니다. 60분 동안 진행되고 10명 내외의 정원으로 진행합니다. 성악비법 24 교재로 공부하고 발성의 핵심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발성 방향성을 포인트 레슨으로 알려드립니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소그룹반 8주 과정을 개강합니다. 80분 수업으로 8주간 진행이 되고 정원은 6명이기 때문에 단체반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발성과 연습곡을 레슨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교회의 성가대를 위한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교회 성가대 중에 지휘자가 3개월 정도 공석이거나 발성 코치가 필요한 경우에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성가대 전체를 대상으로 발성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의 발성을 포인트 레슨 방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성가대와 관계자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성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일주일에 2, 3회 연습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4, 5회 연습을 해보세요. 발성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성악 발성 레슨 50강 강의와 합창단 성가대 레슨 17강 강의, 그리고 성악 입시 비법 10개의 강의를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 레슨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